사이소리 현상 들어가기 전에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음변동의 대원칙들을 좀 세우고 가셔야 돼. 78페이지를 필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초성 이응은 음가 없음이에요. 그래서 연음은 뭐가 아니다? 변동이 아니다야. 사실은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음절 끝소리 규칙은 칠종선 규칙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울림소리인 얘네 4개는 변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음은 변동으로 봐야 되니까 뭐로 본 거야? 예, 평파이로마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5개념들이 나온 거고. 자, 이제 4번째인데, 이거 정말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기억 더하기 기억 쌍기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보셨잖아요 여러분. 얘는 한 개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한 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2개가 축약되고 뭐고 가냐? 얘랑 얘는 아예 다른 종류의 음운이야. 그럼 뭐냐?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뭐였어요? 얘는 뭐예요? 경음이야. 얘는 예사소리고요. 얘는 된소리야.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그러니까 다른 애야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 이런 음변동은 없어. 이런 그러니까 이건 음변동도 아니고 뭐 축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많이 틀려. 그러면 이제 설명이 다 되죠. 일단 뭐겠어요? 얘예요. 그 다음 뭐겠어요? 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원칙을 내가 여기 이제 세워준 게 뭐냐면, 그 다음으로 뭐 5번째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한 음절 단위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두 음절 단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받침의 쌍기역 더하기 기역이 되는, 즉 음절 말 쌍기역과 음절 초 기역이 만나서 되는 음 변동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뭐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 그래서 1순위로 일어난 건 뭐다? 평파열음화가 일어났다. 쌍기역은 뭐야? 된소리죠. 얘가 기역이 뭐가 됐어? 예사소리가 됐죠. 예사소리니까 뭐니? 평음이죠. 평음이 파열음이 된 거예요. 평파열음화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 거냐면, 안울림 소리 기역 계열 더하기 안울림 소리 기역이 부딪혀서 뒤쪽이 뭐가 되는 거다? 안울림 소리 중에서도 된 소리가, 그래서 기역 더하기 쌍기역 꼴이 된 거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얘 교체죠. 얘도 교체예요. 근데 축약 뭐 첨가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 풀다 보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 6가지 개념.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으므로 연음은 변동이 아니고, 변동이 아니다. 따라서 칠종선 규칙도 변동이 아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변동이다. 또한 음절 끝소리 규칙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역 더해서 쌍기역이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뭐다? 그렇죠. 평파열음화가 되는 거다. 그리고 한 음절 단위에서 평파열음화를 생각을 하고, 두 음절 단위에서 음변동을 봐야 되는데, 평파열음화나 장군연산화 같은 한 음절 안에서 늘어나는 애들도 뒤쪽 음변동의 순서를 생각해서 논리적 순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그게 다 들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사고쯤 되거나 고등학교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자. 이거 되게 이슈 있는 질문이야. 봐봐. 이 질문 하나에서 여러분의 모든 약정과 헷갈리는 6가지 개념이 한 번에 싹 쪄서 나는 이제 여쭤보면 질문이기 때문에, 마냥 이러시기에는 좀 뭔가 이제 보수적인 곳에서는 또 말하죠. 자, 이 문제가 진짜 난리 나는 문제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사이술 현상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어쩜 저렇게 깔끔하게 딱 만들어놨을까 이런.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대원칙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한자어와 두 번째 고유어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한자어는 표의 문자죠. 표의 문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리를 표기를 바꾸잖아요. 의미가 달라져 버려. 그런데 고유어는요, 표음 문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발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가 물론 일부 영향을 주겠지만, 표기 변화가 의미 변화에 영향을 많이 안 주고, 당연히 발음 변화가 발음에 따라서, 왜냐면 발음에 따라 적었으니까 의미 변화랑 관련이 커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한자어들이 왔잖아. 표기 변화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는 거야. 표기 변화가 의미 변화가 생겨버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숏들에서 한자어끼리 왔을 때는 표기 변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자, 경우의 수는 4가지인 거야, 얘들아. 어떻게 해서 4가지인 거냐면, 2단계를 설명을 하잖아. 자, 한자어 왔을 수가 있고요. 한자어 고유어 왔을 수도 있고, 고유어 한자어, 그 다음에 고유어 이렇게 4가지 순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한자어끼리 와버렸을 때는 표기가 변화되면 의미가 바뀌니까 얘 표기는 유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이숏을 표기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나머지만 시옷 표기를 하는 거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표기를 하지 않는 거야. 이게 2단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 사이수를 언제 표기할 거냐? 첫 번째,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시옷을 표기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이쇼를 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모음으로 끝나야 돼. 앞말이.
시옷을 뭐 소주든 말든지 하지. 두 번째, 원래 사이 시옷은 뭐였다고요? 관용격 조사였다고. 그래서 관용격 조사는 관용격 조사 시옷이었으니까 자 당연한 얘기지만 명사, 관용격 조사, 명사 이런 꼴이었던 거야. 그러면 명사는 어근들이잖아. 명사는 어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근 더해서 합성어가 돼야죠. 형태론적 환경은 합성어. 너희가 수업을 되게 잘 따라오네. 보통 이렇게 쏟아내면 다 놓치는. 여러분 형태론적 환경이 뭔지 알죠? 형태론적 환경이 뭐니? 문법적인 거라 의미적인 걸 형태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형태소의 그 형태야 여기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형태에는 모양의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이거나 의미의 형태가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 어쨌든 문법적 환경에서는 명사. 왜? 원래 관용격 조사 중간에 시옷이 있었다가 빠진 거니까. 그래서 원래 관용격 조사 시옷 있었던 애가 지금 소실되거나 표기가 빠지면서 이게 뭐였지?가 된 거니까 아 그럼 원래 시옷이었으니까 원래 시옷 써주자. 원래 시옷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관용격 조사했었으니까 앞에 명사 뒤에 명사 합성된 경우. 그럼 시옷을 써주려면 앞말에 몸으로 끝나야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 그래서 일단 앞말이 몸으로 끝났냐부터 보는 거야. 두 번째 합성원지를 보는 거야. 둘 다 아니야? 세슈 표기. 그럼 두 번째 그렇다고 다 표기하냐? 그게 아니라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처럼 한자어끼리 와버리면 표기를 했을 때 의미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한자어는 제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이 소리가 나야 돼. 그럼 사이에 소리가 나는 사잇 소리의 현상을 세 가지로 보는 거야. 첫 번째 된 소리가 났는지, 두 번째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이 덧나거나 그러면 표기를 해준다. 그럼 정답 문제 이거죠. 자 개살구 같은 경우에는 왜 안 써주니? 접사기 때문에 얘는 아웃. 총무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구조니까 아웃. 그래서 풀어주시면 정리가 되실 텐데 1번 선지. 개살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는 접사가 붙었으니까 무슨 어? 파생어죠. 파생어라서 아웃. 총무과는 합성어는 맞죠. 자 1단계에 따라서 모음으로 끝났고 합성어도 맞지만 뭐가 문제다? 한자 플러스 한자어니까 시옷을 표기해주면 의미가 달라져요. 만두국은 그쵸. 얘 틀린 거 찾는 거였어요. 틀린 거 찾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맞고 얘가 틀렸고 정답은 4번 되시겠다. 사이소리 현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소리 현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일단 사이 시옷이 붙어있는 경우 뭐라고 보겠다? 시옷 플러스 뒤쪽에 뭔가 온 거니까 안 울린 소리끼리니까 시옷 플러스 된 소리로 발음이 돼. 이제 얘는 뭐냐면 뭐 별건 아닌데 이제 사이 시옷이 왔잖아. 근데 이 시옷은 당연한 얘기지만 디귿으로 뭐가 되겠어? 평파열음화가 되고 두 번째 뒤에 뭐가 있었어? 니은이 있었잖아. 그럼 디귿 플러스 니은이 부딪혔을 땐 당연히 비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 또는 미음 같은 애들이 왔을 때 뭐가 되니까 비음화가 되는 거니까 니은 비음화가 되는 거죠. 사이소리 현상 중에 첫 번째는 된 소리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저 문제 보면 3-1단계가 된 소리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3-2단계가 니은 첨가냐고 물어봤잖아. 그 다음에 3-3이 뭐였어요? 니은이었잖아. 그래서 베개 플러스 예를 들면 깻잎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깨소금 할 때 그 깨잖아. 잎 할 때 그 잎이잖아. 근데 왜 깻잎 니은이 들어간 거냐? 보니까 1단계는 뭐예요? 과거에 얘가 깨의 잎이었겠죠. 사이소리 그 관용교사 의에 의해서. 그럼 그것을 시옷으로 써줬을 것이고 그럼 현대국어에 가서 발음 어떻게 쓸까? 깻 잎이라고 했을 텐데 발음해보니까 깻 입에서 이 이몸이 가끔씩 니은 첨가를 시킬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 이몸 때문에 니은 첨가가 됐어요. 깻 잎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야? 첫 번째는 평파일어마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니은 첨가가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봐봐. 깻잎에서 다시 어떻게 됐어? 깻잎이 됐죠. 그럼 얘는 또 뭐니? 그렇죠. 비음화가 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원래 니은이 두 개가 없던 자리에 니은 두 개가 생겼으니까 니은 첨가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시를 다 분석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쓰기 시작을 하신다든지 이걸 나눠주셨으면은 예시를 좀 분석해보는 게 속도 줄이는데 실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외우거나 뭐 이런 느낌보다는 연습 차원에서 여기 있는 예시들을 하나씩 해보시는 게 좋고 이걸 내가 다 수업을 하잖아요. 진짜 끝이 안 나 그러면. 이것만 한 달에도 진도가 나갈까 말 거야. 근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일단은 대표적인 거 드렸고 사실 내가 봤을 땐 그거다. 이게 모순적인 상황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이걸 안 해줘도 알아서 분석을 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분석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필요가 없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필요한데 안 하고. 그러니까 해봐야 의미가 없어. 양쪽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건 알아서 분석을 하고 질문하라. 이게 해법이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라도 떠먹여주는 게 방법이더라. 그래서 이거 다 분석하고 있어봐야 사실은 공부 특히 못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 친구들은 해봐야 시간 낭비인 경우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좀 직접적인 걸 더 많이 주는 게 좋더라. 자 넘어가서 이제 국외음한데 국외음 아까 설명 끝났죠? 넘어갈 건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뭐라고? 발음 편의성이잖아.
그러니까 조사나 전미사 같은 애들. 이걸 뭐라 그러죠?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그리고 역시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발음의 편의성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야. 형식 형태소 발음 편의성 때문에 어떻게 국외음화 시켜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야 그냥 축약해. 발음 편하게 해. 역시 또 국외음화까지 가는 거고. 이제 탈락으로 넘어갈 건데, 사실 탈락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고. 얘네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 중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냥 음소리 끝소리 규칙이 아니야. 장군 단순하고 수능에는 얘네를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얘가 이제 규칙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과정에 학교문법으로 한계가 있어. 근데 내신은 갖다 내. 보시면 되겠고, 장군 단순화는 다들 알 텐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뭐가 남느냐. 이게 너무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쭤봐야 돼. 선생님 이거 뭐가 남는지 암기해야 되나요? 이게 정상적인 선생님 암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암기하려고 그래요. 자기들도 몰라 근데. 아 진짜로. 이거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그걸 외웠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 외우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런 설명이 될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런 부분이야. 보시면 이제 얘가 여기로 온 거고, 얘가 여기로 온 거고, 얘가 여기로 온 거고, 얘가 여기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시도를 한 거냐? 나름 설명을 해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니은 울림소리죠. 리을도 울림소리죠. 그래서 옛날에 설명을 시도를 한 건 뭐냐면, 야 일단 울림소리가 발음이 세니까 울림소리가 남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야. 왜냐면 이게 식황으로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부터가, 즉 겹받침, 즉 자음군 단순화를 설명하는 제일 첫 원칙으로 나왔다는 것부터가, 야 울림소리가 소리가 세니까 울림소리가 남자,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 지금 기역 시옷 중에는 대표음이 뭐야? 기역이죠. 비읍 시옷 중에 받침으로 발음 나는 대표음 뭐야? 비읍. 그러니까 즉 받침의 대표음. 굳이 시옷을 쓸 필요가 없네. 그래서 받침 대표음이 기역과 비읍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즉 울림소리가 세니까 발음이 남고 대표음이 남는 거니까 설명이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 밥다는 넓다. 규칙이 아니야. 이제 이런 거 내잖아요. 끝도 없이 외워야 되는데 이걸로 변별하는 건 정말 옳지 못해요. 진짜 옳지 못해 이건. 그래서 여쭤봐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내실 건지 안 내실 건지. 만약에 선생님이 내신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이제 외우는 방법을 드리긴 할 텐데, 자 여기서 듣는 것 자체도 여러분한테 내 부하를 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딱. 두 번째, 그러면 얘네 또 설명이 안 되죠. 왜? 봐봐. 울림소리냐 대표음이냐인데, 자 니을 기역이 기역으로 왔어. 이거 뭐야 그러면? 울림소리가 대표음이야. 울림소리가 세서 다 먹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울림소리 센 놈 중에 니을이 더 세다며. 또 울림소리도 아니고 대표음이라며. 그러니까 얘네는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또 십항의 예외를 여기다 넣는 거야. 문제는 뭐야? 십항 11항 없으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 환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래? 어감 말음 니을 기억은 또 리을이래.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해진 거야 이제.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나와야 되거든. 만약에 나오면은 일단 이 정도 대원칙을 좀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리을 탈락인데, 이제 왜 리을이 탈락했는지인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원래 이제 강세 때문에 리을을 넣어줬다가 리을이 그러니까 강세가 우리나라 말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즉 뭐야? 우리나라에도 성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리을에 성조가 들어갔다고 추측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성조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강세를 줬던 니을도 죽는 거야. 그래서 리을 탈락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 그걸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정리하면 어쨌든 뭐다? 네. 니을이 줄면 니을을 탈락시켜서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발음해보는 수밖에 없어. 두 번째는 이제 히읗 탈락인데, 히읗도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히읗도 옛날의 히읗과 지금 히읗이 다른 게, 옛날의 히읗은 이렇게 좀 약간 긁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결국 그런 거야. 그럼 이제 그런 긁는 애들이 발음이 불편하니까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존재했다가 발음 자체가 소실된 거야. 발음이 소실되었으니까 당연히 표기에서도 있다 없다가, 일단 표기는 있었으니까 표기는 오케이, 하지만 발음에서는 없어진 거죠. 발음이 없어졌으니까 뭐가 되는가? 탈락이 되는. 그거 너무 많아. 이러면 어떻게 다 외워? 개두꺼운 책 한 거네 이거. 나중에 보면 이제 아실 텐데, 전공하면 이거 개두꺼운 책 한 권이거든. 넘어가서 이제 의탈락인데, 얘는 이제 모음 축약으로, 그 모음 충돌 회피로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뜨다, 뜨어간에 어가 붙어. 뜨어라고 해야 돼. 근데 벌써 불필요하잖아. 모음이 두 번 왔으니까. 그래서 모음 충돌이 생겼네. 어떻게 버리자? 축약을 탈락을 시켜버리자. 왜 의탈락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봐봐. 어탈락을 시키면 그냥 뜨예요. 어간만 남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탈락을 시켜도 어간의 일부를 남기면서 탈락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탈락을 시키되 어간은 일부 남기고 새로 붙은 어미를 남겨줘야 어떤 어미가 붙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간이 남아 있어야지, 뜨다라는 의미고 라이즈라는 의미구나. 뒤쪽에 뭐가 왔어 그런데? 그래, 어가 왔는데 어를 날려버리면 무슨 어미가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 뜨어에서 뜨를 남겨버리면 뒤에 뭐 붙었는데 모르니까. 뜨어에서 떠가 돼버리면 원래 의가 있었는데 탈락을 하고 어가 붙었구나. 우리 원래는 어원 의식으로 뜨라는 어원 의식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뜨는 쌍디귿만 남겨도 사람들이 뜨다, 라이즈의 뜨가 있었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음 충돌 회피에다가 당연한 얘기지만 어간에 또는 어미에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사람들이 의식을 하다가 이렇게 남긴 거예요. 너도 어가 된 이유가 끄가 있어야, 쌍기역이 있어야 사람들이 턴오프에 끄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어미가 어가 붙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냐, 보통은 어간을 준다. 어간을 줄인다. 그 다음에 이제 아털락, 어털락이 있는데 이제 같은 것들이 반복될 때야. 동음 반복 탈락이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에다가 이가 붙는다든지 뭐 어에다가 이가 붙는다든지 했던 애들도 보면은 동은 비슷한 애들인 거잖아. 그래서 동은 반복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붙임투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이 되긴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규칙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보시면 넘어가면 되겠고, 페이스소리 현상 중에 이제 니은 첨가로 갈 겁니다. 근데 첨가에다 하나 더 넣으셔야 돼. 뭐라고? 이 반모음 첨가 하나 더 넣어주세요. 첨가는 딱 두 개야. 그래서 자음은 니은 첨가밖에 없고요. 모음은 이 반모음 첨가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니은 첨가는 합성어 파생어 둘 다고 암으로 끝난 애들 뒤에 음미사 또는 모음 2개월이 온 경우, 이모음 계열이 온 경우. 정답 이거야. 자, 형태환경, 합성어, 파생어 다 가능. 두 번째, 환경, 이절 말에 자음이 왔어. 스, 뭐가 온 경우? 계열이 온 경우. 모음 2계열이 온 경우. 그럴 때는 니은 첨가래요. 이 2계열의 뭐가, 이 2라는 모음 위에 뭔가가 있는 거야. 니은 첨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봐봐. 예외들을 외우라는 학교는 이제는 없어.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 학교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쇼스 발음 규정에 있어서 디귿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니은 첨가, 니은 발음하자. 니은 니은을 발음하자. 된소리 발음하고 니은을 발음하고 니은 니은을 발음하자. 사이쇼스의 시옷을 뭐 굳이 나는 디귿으로 하겠다. 오케이, 그것도 그렇게 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녹색은 너무 깊어.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사이쇼 표기 규정 아까 설명 끝났으니까 마무리 짓고요. 이제 반모음 첨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건데, 자, 되여가 있고 피여가 있잖아. 이걸 이제 설명을 하자고. 아까 피여는 설명했으니까 되여를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되어라고 쓰고 되여라고 왜 읽냐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와 어가 뭐 했어? 모음이 충돌났어요. 피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뭐 했다? 반모음을 첨가해줬다. 이게 된다? 어의 반모음 이를 첨가해서 어떻게? 네, 여가 됐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방금 질문한 거예요. 왜 싫지?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되게 유의미한 질문들이에요.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유의미한 질문들이에요. 문법하기 싫어에는 무지성으로 때려 외우라고 했었지. 그래서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셨어 지금. 봐, 정확하지. 왜냐하면 안 읽어보면은 이걸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고 무지성으로 이렇게까지 때려 외워야 된다고?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공부야? 공부를 좀 하는 애들 이런 생각이 회의감이 들거든. 친구 따라서 이제 거기 간 게 문제인 거지 이제. 어쩌겠어.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를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랑 거의 맞닿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가르치시네. 뭘 가르치는데 이렇게. 여기도 원리 설명하네. 그래, 원리 설명하시잖아. 나랑 스타일이 비슷해. 이거 원리 설명하시잖아. 이거 원리 설명하시는 거야. 야, 니네 괜찮은 학교가 맞고 빡세다 근데. 근데 열심히 하라는 게 외우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뇌를 많이 써야 돼요. 공학이지. 그리고 얘가 전교 1등이라고? 얘가 전교 2등이라고? 그런 경우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축약인데 거센 소리 내는 거. 왜냐면 봐봐. 흐라는 발음 자체가 원래 긁는 발음이야. 긁잖아. 흐에다가 그.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 자체가 긁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거센 소리 되기, 흐라는 발음에 거센 소리가 있는 애들이 거센 소리가 되는 거. 자, 모음 축약. 모음 축약. 이거 없다 이제. 모음 축약은 없는 개념이야. 모음 축약이 아니라 뭐야? 반모음과 교체 또는 반모음 첨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 읽어보면 돼요. 잘 설명 안 합니다. 자, 여는 법칙은 음 변동이 아니라 그랬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음절끝 수리 규칙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꽃이라고 해야 돼. 꽃이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 얘를 꽃이라고 발음을 해. 왜 그런 거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그냥 없는 상태인 거야. 표기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음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치읓하고 이 몸이 붙어 있는 상태야.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붙은 대로 발음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안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나? 꼬뒤에가 그렇대. 왜 그렇지? 꼬뒤에 쉼표가 들어간 거야. 이걸 휴지라고 합니다. 왜 휴지가 된 거냐? 휴지가 들어가서 일단 꽃이 된 거야. 왜 그럴까? 뒤쪽에 뭐가 왔으니까. 뒤에 실질 형태에서 오면 뭐가 된 거야? 의미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휴지를 넣어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왜 뒤쪽으로 달라붙죠? 뒤쪽으로 달라붙은 이유는 초성 이응 음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자리에 그냥 밀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응이 아예 없는 상태야. 그러면 음파 스펙트럼상 꽃 디귿하고 위에 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붙어버리면 나니까 꼬디어가 돼버린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거죠. 뒤에 뭐가 왔을 때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의미가 없고 의미가 주고 있고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편하게 한다고. 발음을 편하게 해버리니까 그냥 꽃이라고 해버리는 거고 뒤라고 하는 이유는 실질 형태소니까 휴지 잡아주면서. 자, 응변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과제는 다 문제 풀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압박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전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생각하며 푸는 거고 두 번째는 풀이 과정을 쓰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부분인데 자, 당연히 3단계까지 가셔야 될 거고 일단 시간을 딱 생각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정도를 딱 봤어. 그럼 뭐 하라는 건지 봐야 돼 일단. 그럼 내 눈에는 일단 응변을 하라는 거구나. 몇 회가 일어난지 보라는 거구나. 청가가 공통인지 잠깐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풀어요. 자, 왜 이렇게 푸는지 설명을 해드릴게. 첫 번째, 음변동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설명했던 개념들이 우다다다다다다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큰 틀은 뭐야? 네 가지야. 1번 교체, 2번 탈락, 3번 청가, 4번 축약인데 여기에서 청가는요 되게 제한적이야. 청가는 뭐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니은 청가 아니면 이모음 반모음 청가야. 그런데 알다시피 얘는 너무 제한적인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교체만 해도 7개잖아. 근데 청가는 2개밖에 없어. 그럼 봐라. 2회 이상의 음변동이 일어나면 거의 한 15개에서 20개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느니 기억, 니은, 디귿을 놓고 옆에다 어떤 음변동인지 써가면서 가야 돼. 벌써 시간이야. 그런데 일단은 나는 그러니까 음변동을 보고 뭐 하라는 건지를 잡기 위해서 그래 음변동 횟수 구할 공통이야? 다 일어나야 돼. 벌써 여기서 좀 좁혀지죠. 그런데 청가라고? 청가는 니은 청가와 반모음 청가밖에 없는데 눈에 바로 보이잖아. 니은 청가 있네. 두 번째, 초성 이응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니은 청가에서 유마가 됐다는 게 바로 저는 직관적으로 보였어. 수학이 암산하듯이. 그럼 얘는 청가일 데가 없잖아. 이번 얘네 끝. 그래서 이쪽 컷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셔야 돼. 그런데 이게 처음 공부하는 친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는 어떻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기억, 흥릴. 자, 일단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이렇게 하시고 다 써주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자음군 단수나야. 두 번째는 뭐야? 니은 청가야. 플러스 1. 그 다음 뭐야? 이응으로 뭐니? 비음화야. 여기는 교체니까 플러스.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우직하게 하자면은 자음군 단수는 뭐니? 탈락이죠. 니은 청가는 첨가죠. 비음화는 교체죠. 여기까지 쓰셔도 좋고 좀 더 우직하게 하자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원인까지 설명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이 모음 계열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는 기억하고 니은이 만났으니까 이응 니은이 되는 비음화. 여기까지 써줘도 되는데 일단은 너희 학교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거기까지 자세히 안 가요. 근데 이제 뒤쪽에 설명이 있긴 하거든. 그렇지. 불안하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내신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일단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죠? 몇 번 일어났니? 3회 일어났죠? 그 다음에 청가 있고 등등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모두 이렇게 단른도 이렇게 해보자고. 자, 그럼 단른도 첫 번째 뭐가 되니? 자, 단른. 히읗이 니을로 바뀌는 경우는 없잖아. 그럼 리을이고 니은. 그 다음에 리을이고 리을. 그럼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일단은 자음군 단수나. 즉 히읗 탈락했겠죠?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뭔 거야? 리을, 니은. 리을, 리을로 바뀌는 뭐야 이거? 리을, 리을로 바뀌는. 유마, 교체니까 플러스 0. 자, 음변동 지금 두 번 일어났죠. 마지막 발야구도 봅시다. 랴구에서 랴구로 됐을 거니. 첫 번째는 뭡니까? 니은 청가. 두 번째는 청가니까 플러스 1, 교체니까 플러스 0. 자, 정리하면 이제 각각 2회 이상 맞고요. 2번 틀렸고요. 3번. 음은 개수의 변화가 없는 거. 지금 첫 번째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에서 0이고 나머지 애들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변화가 없는 것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음변동 횟수, 니은 디귿은 두 번. 5번. 첨가된 음은 기억, 디귿 둘 다 니은 청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분석 다 해보시라는 거야. 아래 있는 애들도 분석을 다 하셔야 돼. 그럼 시간 꽤 걸려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 그래서 과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기출을 다 실어놓은 겁니다. 음변동 파트에. 평가. 그 뒤쪽에 좀 심한 문제는 따로 실어놨어. 99까지 다 푸시고 예시 분석 다 해오세요. 왜냐면 기출은 10번 봐도 부족해. 푸시고 이렇게 예시 분석 다 해오시고 질문 위주로 받아서 수업은 할 건데 조금이라도 모르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93페이지 12번인데요. 이게 이제 국어에서 문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문법 문제가 출제된 첫 회잖아요. 이때부터 딱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학생들이 자꾸 옛날식으로 이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무릎이야 무릎이야 발음을 하려고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발음을 물어보는 건 맞지만 그 발음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두 가지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음은 변동이라는 건 여러분 결과죠. 결과가 있다는 건 항상 원인이 있죠. 그러면 국어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환경이라고 해. 그럼 두 가지 환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형태론적 환경. 두 번째는 뭐라고?
의문론적 환경. 자, 그럼 형태론적 환경이 전에 얘기했다시피 형태는 뭐다? 문법적이고 의미적인 걸 얘기해요. 의문은 소리에 관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자, 뭐라고? 그렇죠. 형태론적 환경이 형식 형태소일 때 여는 법칙을 써는 거고, 형태론적 환경이 실질 형태소이면은 절음 법칙, 즉 음절구수리 규칙 쓰는 겁니다. 그걸 무슨 얘기야?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 물어. 당연히 띄어쓰기 했으니까 실질 형태소겠. 그럼 얘는 당연히 니은 확정이고 무릎이야? 어디서 왔을까? 이다 서술격 조사에서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형태소? 그럼 볼 필요도 없어. 발음할 필요도 없이 얘는 형식이야, 얘는 실질이야, 따라서 기억이야, 따라서 니은이야, 1번 선지 끝이야. 이렇게 갔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제가 아예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평가원에서 오답 이의제기 들어오면 비공식적으로는 답변서를 쓰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 왜 논란돼서 그래. 이 문제는요, 제가 진짜 직접 들은 건데 모 국문과 교수님 출제 오류라고 주장하셨던 거야. 그래서 구본관 교수님, 근데 서울대 사범대 구교수님께서 딱 서울대 사범대 2학년 수업 중에 문법교육론 수업에서 아예 그냥 이 문제를 딱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 교수님 얘기는 1번도 맞다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꽃흰이 되고 꽃흰이 되고 꽃흰이 된 거니까 뭐가 있다? 가가 있다는 거죠. 형파이로마, 음절구수리 규칙이 있다는 거. 형파이로마가 있다. 그래서 1번도 복수응답이 돼. 근데 아까 저 문제를 내가 먼저 풀린 이유가 있죠. 자, 얘기했다. 이게요, 한 음절 단위가 있고 두 음절 단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파라는 게 발음이 되면 우다다닥 이렇게 돼. 음파 스펙트럼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두 음절이 이렇게 연달아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당연한 얘기지만 음파 스펙트럼이 중간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봐봐. 자, 언제 이게 거의 붙어 있냐면 뒤쪽에 형식 형태소가 와서 의미가 딱히 막 살아있지 않을 때,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뭐 해버려? 그래, 아까 봤지만 그럴 때 여는 법칙 썼고 발음을 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버려? 바로 추격을 해버려요. 자, 근데 반면에 여기 온 게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왔잖아. 의미가 살아있잖아. 그럼 당연히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쓰고 그 다음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야? 뒤쪽에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예요. 근데 꽃흰, 꽃희다, 이일이기 일이구추 사동피동 전미사잖아. 얘 접사잖아요. 접사니까 당연히 뭐야? 형식 형태소고 축약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 실질 형태소가 오면 뭐가 온다? 휴지가 온다야. 중간에 발음을 좀 한번 끊어준다.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절음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답답해하냐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대치에서 막 주 5일 수업을 하면 갈 수 있죠. 지방 수업이 많아. 대학원을 가려고 알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정도면 지방대 석사는 커리큘럼이 그래요. 지방대에서 석사를 하잖아. 그럼 서울대 학사 수준 정도밖에 지금 배울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지방대 석학을 못 가는 거. 왜냐면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배웠는데. 그래서 지방대 박사 정도는 해야 서울대 석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많이 아쉽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되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1번에서 이슈가 있었다까지 설명했다.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